박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귀한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장님. 네, 나가셨습니다. 네, 사장님.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우, 성공자들, 그리고 많이 진행하신 분들, 옛날에 고생했던 거 알겠다고, 잘 견뎠다고. 그런데 이 답답한 시기에 어떻게 하자고, 그게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나가야 될지 그거 힌트 좀 달라고. 맞아요? 맞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옛날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자분들 많은 얘기 하시다 보면 꼭 옛날 얘기, 예전에, 그죠? 옛날에 한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라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오늘 뭐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할게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좀 좋을까? 조금 강한 멘트로 오늘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자님께서 저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좀 강하더라도 우리 스폰서님하고는 좀 다르네 이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옆집 아줌마는 강하게 해도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2020년은 기억하고 싶은 해예요? 기억하기 싫은 해예요? 0, X. 표현해 볼까요? X. 거의 뭐 만장일치로 세모도 계시고요. 예, 근데 X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역사에서 꼭 어쩌면 기억될 만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코로나가, 선물이었을까? 피해였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 인구가 많아서 좀 재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시대가 흐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구가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문화로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에 우리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없었던 게 오는 게 아니고 있었던 게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닥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이규석 사장님께서 맞다고 막 응원해 주셔서 더 한마디 할게요. 아무튼 베란다에 추리도 한번 놔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놔보고 해봤지만 옛날같이 기분은 안 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옛날같이 화려한 조명도 없고요. 그리고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고요. 얼마 만에 듣는 여기 진행자분이 들려준 캐롤송을 오늘 들었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도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강의를 의정부에 가서 한 지가 거의 1년이 훌쩍 넘었고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장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진짜 죽어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올라가는 건지 많은 건지 아무 생각이 없고 코로나는 쉼의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코로나는 쉼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에요. 근데 다들 이 시간을 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끝나고 나서의 차이는 엄청난 격차로 일어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일을 닥쳤을 때 정말 한 2달이면 될까? 3달이면 될까? 저희 딸이 외국 비행기 항공사 승무원인 거는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잘렸겠죠? 예, 안 잘렸어요. 정말 잘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승무원들한테, 델타항공에서 승무원들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무급휴가로, 전 직원의 무급휴가로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을 쉴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거의 70% 이상이 1년 이상을 손들었대요. 우리 생각, 어른들의 생각 같으면 빨리 나가서 3개월 쉬고 빨리 일을 해야지 어떻게 벌어 먹고 살래라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젊은이들의 생각은 이제는 그 길만이 답이 아니다. 지금 무급으로 혜택은 다 주고 무급으로 있을 때 1년 동안 자격증 따자. 그래서 6개월은 안 되겠다. 3개월도 안 되겠다.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대신 항공사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자격증 따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이상을 쉬게 되다 보니까 항공사가 누구도 퇴출을 시키지 않고 모두 다 걷어들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많은 생각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준비를 하고 넉넉할 때는 늘 편안한 상태로 있는데 정말 다른 일을 준비할 때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때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코로나로 또 어떻게 견뎌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지난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싱글맘으로 13살, 11살, 13살의 아이들이 이제 지금 32살, 34살의 예쁜 두 딸로 성장했지만 그 사이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혼자 보내면서 왜 안 힘들었겠어요? 별의별 일 다 해봤겠죠. 네. 옷장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이들 미술 레슨도 해봤고요. 책도 팔아봤고요. 보험도 해봤고요.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큰아이가 미국에서 지금 와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속으로 말은 못해도 왜 1년을 쉬지? 다 돈 버는 거 힘드는데 한 3개월 쉬고 가지. 너라도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 마음은 제가 갈까봐 걱정이에요. 그 무서운 비행기 속으로 또 들어갈까봐.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라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고기까지 하고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중국을 통해서 또 수입이 많이 늘기도 했고요. 매출이 많이 늘기도 했고요. 중국이 상한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중국 회원들?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상한선? 벌써 국장인데 상한선에 와 있습니다. 팀장인데 상한선이에요. 5천 대 5천이에요. 근데 국장이에요. 임페리얼을 못 가요. 왜요? 중국은 승급을 할 때마다 조건이 있어요. 팀장을 2번, 3번 유지해야 되고 국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어서 직급을 유지 못할 뿐 지금 그들의 매출은 5천 대 5천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임페리얼이 나온다고 하죠. 중국에서. 내년 1월 달쯤 되면 어마어마한 중국 회원들의 승급식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리더들보다는 이제 중국에 이번에 리더스 로얄 크라운에 27명인가 30명의 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6분인가 7분 빼고는 전부 다 외국 분들이었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을 그들이 우리 밑에 계시거든요, 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받아 챙기지를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점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점검하기 싫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초기 사업자라면, 그리고 기존 사업자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 이상 되는 리더라면, 예, 이런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기 사업자라면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냐면요. 한 7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10년 됐어요, 5년 됐어요, 1개월 됐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수당으로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5만 원에서 7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기존 사업자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300 이상 소득자 리더라면 이라는 분류를 해서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이 7만 원에서 50만 원, 나이, 학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학벌이 낮으신 분들은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 계시고요. 학벌이 높으신 분들은요. 자존감만 높아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세요. 머리는 엄청 크신데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한 발짝도 못 가시는 분들이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라떼만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장단점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수입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보자라면 내가 7만 원에서 50만 원 안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사업자로서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요. 나는 핸드폰의 데이터가 무제한이다.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핸드폰의 데이터가 무제한이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은 무제한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무제한이 없으세요.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사업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비대면 시대에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가 아니고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사업자로서 준비해야 될 걸 먼저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자로서 갖추지 않고 자꾸 할 수 없는 것들만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냐고만 위를 향해서 치받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스폰서나 위를 향해서 회사를 향해서 치받지 마시고 나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분은 잘 없으시겠지만 운전면허가 있으신지요? 70 이하시라면 저는요 70세 이하십니다 라신 분들은 여기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동차 있는 거하고 유무 상태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동차 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꼭 따세요.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장님 계시잖아요. 박안숙 사장님. 네, 자동차 면허 따시고 자존감 엄청 올라가셨고 자신감 생기셔서 파트너들 몰고 다니시면서 애프터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자랑하셨어요. 연세 있으시다고요? 나는 형편이 어렵다고요? 먼저 자동차 면허부터 따세요. 나이가 많으시다면 한 10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몰래 이론 시험부터 보세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시험 준비 안 하면 언제 또 하겠어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데서 커피 마시고 다른 데서 밥 먹고 노는 그 돈 아껴서 면허증 준비하도록 내 파트너들. 지금 제가 60인데 무슨 면허를 따요?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자동차 운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하나 따시면요. 자존감 엄청 올라갑니다. 자신감요. 제가 이 60에 면허증 땄다고요.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수 있으실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자랑하세요. 세 번째는 컴퓨터 다루는 것 배우세요.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밖에 나가서 대면으로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먼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남자 사장님들, 능력 있는 젊은 사업자 사장님들한테는 조금 다른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나 적용됩니다. 나는 이미 다 자격증이 있어도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할 분들은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핸드폰을 만질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안내할까에 대한 우리의 방법 그리고 준비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본이 안 돼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라인 시스템에 합류하세요. 무조건 합류하세요. 그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스폰서님들은 후원을 제한하실 겁니다. 그리고 줌이라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세요. 여기에 가상화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 1, 20%에 불과해요. 핸드폰으로도 가상화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가상화면이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집 뒷부분에 난장판인 옷에 쌓여져 있는 거, 식탁의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사업의 환경이 만들 수 있는 게 이 가상화면입니다. 가상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배워야 할 사항들을 어마무시한 사항들이 저희들은 A4 용지 앞뒤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신규가 나온다면 무엇부터 가르칠 것인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탈퇴를 하려 그러면 라인을 잘못 따라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꿔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반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제품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결제 시스템이 어려우면 중간에서 포기해요. 어느 도구에서 인터넷 도구에서 제일 많이 구매를 하는 줄 아세요? 결제 시스템이 심플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부터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능통하셔야 되고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결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것만 가르쳐 주셔도 손가락으로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누군가를 한번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카드가 그들의 핸드폰에 깔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초보 사업자. 내가 최소 한 달에 7만 원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애터미에 지금 5, 600가지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연말까지 300가지 이상을 써보셔야 합니다. 제가 5, 600가지 다 쓰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원래는 다 쓰셔야 돼요. 하지만 최소 300까지는 쓰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자몰 제외입니다. 아자몰에서 아자몰은 애터미를 알리는 중간 도구예요. 그거를 나의 가게로만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자몰에서 머무르시면 애터미몰로 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누군가는 아자몰에서 애터미몰로 안내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터득하셔야 돼요. 매일 하루 종일 애터미에서 물건 사느라고 카드값이 엄청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 매출을 보면 한 달에 5만 포인트도 안 쓴 거예요. 매출액이요. 포인트가 아니고 매출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 달에요. 애터미에서. 근데 2, 3만 점 쓴 거예요. 어디서 썼어요? 아자몰에서 썼어요. 그리고 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자몰에서 나오는 온열기를 사야 돼요. 애터미 몰에 있는 온열기를 써야 돼요. 애터미 거예요. 무조건 애터미 안에 이제 아자몰에도 신라면이 있고 진라면이 있다고 이제 신라면 진라면으로 바꾸셨나요? 아니요. 여기서 쓰셔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뭘 다 하는 걸 저런 걸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노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규석 사장님 지금 노트 하신 거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는 알아요. 하지만 신규가 나와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하니까 막상 뭐부터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노트화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 서적 읽기. 아까 진행자분께서 애터미 책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한번 옆에 있는 책자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코노믹 책자도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본사의 글로벌 소식들도 있고요. 옛날에 나온 석세스지도 있고요. 그리고 비전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두면 한 권씩, 여러 권도 필요 없어요. 한 권씩만 모아보세요. 애터미의 역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11년 전에, 12년 전에 애터미의 어떤 쇼핑몰 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역사가 아닐까요? 아마 저 그거 한 10만 원에 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애터미의 역사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파트너분들, 신규분들이 나왔으면 라떼라고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해모임 54포로 되어 있는 애터미 박스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 계시네요. 이 페이지에는 저랑 둘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기록이에요. 우리의 역사예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뭔가 할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지금 이 쉼의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라고. 그리고 앞을 어떻게 박차고 나갈지 한번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를 체크해 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쇼핑몰 이런 것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기본적인 책자 중에서 프로슈머 마케팅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우환은 반드시 신규 사장님들이라면 100%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파트너들과 교류하세요. 파이프라인의 우환은 신규들한테 그리고 사업을 애터미를 크게 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슈머 마케팅 이 책자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가 한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넘어가요. 스토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딱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읽지 말라 그러세요.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것부터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네가 이 프로슈머 마케팅 중에 제일 마음에 와서 닿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상대를 책 읽기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책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너무 기초적인 책이 기본적인 책이라서 당연시하고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나가지 못해요. 당분간은. 이제부터 내 전화번호부에 들어있는 많은 분들을 두루두루 신뢰 쌓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왼수졌던 사람들 있죠? 내 성격이 그가 못된 게 아니고 내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냥 내 전화번호부에서 지울 뻔했던 사람들 있죠? 이름만 봐도 경기가 나시는 분들 있죠? 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용서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화도 하기 싫잖아요. 이름도 부르기 싫잖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는 예쁜 사진 하나만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가 실수로 보냈나 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뢰 쌓기의 트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냥 보내세요. 그냥 무작위로 다 보내세요. 그게 언제 싹이 트냐면 2년 뒤에 싹이 틀 인재예요. 지금 안 터요. 왜? 내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꾸준히 신뢰 쌓기를 그 사람한테 이름 한번 부르지 않고 꾸준히 뭔가를 애터미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생일날 커피 한 잔 날라주고 크리스마스 때, 설 때, 추석 때, 어버이날 때, 무슨 기념일 때 그냥 축하 메시지 하나만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부르기 싫잖아요. 꾸준히 날라주세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네 핸드폰 보다가 생각났어 하고 한 줄 쓰세요. 그리고 하나씩 늘려가세요. 그러면 2년 뒤에 내 파트너, 아주 큰 파트너가 밑에 나왔을 때 밑에 받쳐줄 회원이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아직 저 달사람 많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달사람 많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면 되고요. 나중에 3년, 4년 내가 국장이 되어서 달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의 힘이 되어줄 거예요. 신뢰 쌓기 지금부터 가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9번째, 건강 챙기기. 네, 진짜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보다 사장님들 만났을 때보다 7kg밖에 안 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7kg 쪘는데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하루에
줌 미팅을 많이 있는 날은 7개, 8개를 하는데 2타임을 하면 1시간 반이에요. 그거를 11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앉아서. 우리 딸이 제 목을 본 거예요. 거북이 목을 하고 있는 저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이 팔이 저린 거예요. 목 디스크 증세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TV를 계속 보는데 예전에는 볼륨이 1, 2만 돼도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볼륨의 키가 6, 7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서 청력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급성 이성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이어폰 때문에, 블루투스 때문에, 이 잡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소홀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우리 모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성공의 8단계, 그리고 9가지 습관, A과 반드시 마스터 하셔서 내가 수입이 50만 원 이하라면 사업 설명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 설명안을 만드세요. 그 사업 설명안의 기초는 나의 소개, 내가 왜 터미를 하는지, 2번째는 회사 소개, 3번째 제품 소개, 4번째 보상 플랜, 5번째 비전. 이것에 대해서 하시면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가 체크가 돼요. 아, 내가 생각보다 보상 플랜이 설명이 안 되네. 아, 내가 제품에는 강한데 보상 플랜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기존 사업자라면 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턱을 넘지 못해요. 제일 죽음의 난코스가 이 부분입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의 난코스가 100만 원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지 않으면 이 고비는 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갔다가도 떨어지죠. 근데 또 하나,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실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또 역으로 마음 아프게 얘기하면 비수 같은 말을 한번 할게요. 우리를 따라올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모두 다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도록 내가 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혼자는 괜찮았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게 힘드네. 네, 농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 같은 소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고비는 넘기기가 어렵다. 나 같은 소비자가 아직 안 나왔다면 아직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계시지 않은 것이다. 그러려면 앞에 내가 7만 원에서 50만 원 받는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 또 하나, 여기 이 부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복제할 자신이 없는데 우측에 파트너가 사업자가 나와 있다.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아직 파트너를 복제할 자신이 없어. 후원할 자신이 없어. 근데 우측에 사업자가 나와버렸어. 아직 없으세요? 그냥 회원만 다 달려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측에 사업자가 나오면 큰일 나요. 동반자살이에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우선 회원이 달리면 사업자 같은 사람일수록, 나보다 나은 사람일수록 왼쪽에 다셔서 내 스폰서들과 같이 키워보세요. 그래서 후원하는 법, 복제하는 법, 상담하는 법 모두 다 가르쳐서 아, 사업자는 이렇게 키우는구나를 완벽하게 아신 다음에 오른쪽에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그게 혹시라도 좌우가 바뀌었다면 지금이라도 조절하셔야 돼요. 신규는 이런 마음으로 다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는 걸까? 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는 걸까? 아니면 내 회원의 수입을 위해서 다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우측에 단다면 내 수입을 위해서 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우측에 누군가를 단다는 건 내 수입을 위해서 다는 겁니다. 내 소실적에 단다는 것은. 내 큰 라인에 달아준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내 회원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 우측에 달았다면 내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되어주셔야 되고 리더가 되려면 아까 이때까지 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쌓기 부지런히 하셔서 나중에 리더가 나왔을 때 만들어줄 파트너들을 히든카드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5번째,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서 배우고 이끌어라.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반드시 장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만은 어려워요. 부족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하시는데 싼 걸로 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렴하더라도 사양을 분명히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돈을 경제적으로 아끼는 방법이에요. 용량이 어떤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리고 속도가 어떤지를 보지 않으면 가상 배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컴퓨터나 노트북이에요.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부터 장만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누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마루가 아니고 베란다라도 괜찮아요. 부엌방이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단 한두 평만 되는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온라인에서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로 앉아 계세요. 진행자로 한번 앉아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모습이 이쁜가? 가장 이쁜 모습은 핸드폰의 카메라의 눈높이가 나의 눈높이랑 같을 때예요. 그게 만약에 땅바닥에 있거나 위에 있다면, 턱 밑에 있다면 완전히 나의 처진 얼굴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사업자로서의 자격이에요. 준비예요. 정말 한번 식겁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장을 시켰죠. 어떤 분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치마를 입으시고요. 가랭이를 쭉 벌리고
가랭이 사이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터치를 못 하겠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스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 100만 원 안팎의 수입을 가져가신다면 이제는 사업 설명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앞에서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빨리 진행할게요. 300만 원 이상의 리더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는 아직 멀은 일인데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 어쩜 80% 이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자꾸 일을 만드셔야 돼요. 사건을 터뜨리셔야 돼요. 지금 뭔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여기까지 안 와 계실 겁니다. 300만 원 이상 그 전후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바빠야 할 시기예요. 줌으로 나중에는 어지럼증이 올 만큼 줌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매출보다 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예요. 우리가 하루에 매출이 얼마 떴나, 나 누구한테 뭔가 전달하러 가야지, 이것보다는 파트너와의 관계, 스폰서의 관계가 제일 어렵기 시작하는 시기가 200~300만 원의 수입이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이때부터 나를 중심으로 나의 스폰서와 나를 중심으로 나의 파트너와 이 중간에서 중간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사다리 역할은 둘째치고 나로 인해서 문제만 일으키시는 분들 계시죠. 쟤 하나만 빠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죽어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자기 멘탈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파트너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또 내 스폰서의 그림은 어떤 걸까? 그래서 내 스폰서의 그림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해야 될 때가 이 수입 정도를 가질 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파트너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시기에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답답해하고 있어요. 스폰서인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아채셔야 돼요. 파트너들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따라잡지를 못해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파트너들끼리 자기 하위 파트너들과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인 나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나는 파트너의 그룹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파트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파트너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갖고 스폰서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파트너들이 이런 플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렸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역할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위 스폰서하고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내 자리를 찾지 않으시면 위로도 아래로도 자리가 없으실 겁니다.
오프라인이 오프라인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해외 라인은, 그럼 내 파트너들은 아직 해외 라인은 어려우니까 해외 라인 프로그램을, 해외 라인 중국 라인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 지방에 있는 파트너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틈새 시장을 이용한 나의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라인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도록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책 읽기 동아리를,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 책이나 읽게 하면 안 돼요. 책 읽기에도 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맞고 상대방의 능력에 맞고 이런 것들을 골라줄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면 좋겠는 게 외국어 배우기 동아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쉬지 마세요. 인터넷 배우세요. 워드 치는 법 배우시고요. 또 하나, SNS, 인스타그램, 그리고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노력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가르쳐 줄 겁니다. 애터미가 이제 퍼스널 홈페이지 분양한다고 했죠. 도메인 주소 만든다고 했죠. 도대체 도메인이 뭘까요? QR코드가 뭘까요? 아직도 식당에 들어가는데 QR코드를 안 하고 종이에 쓰시죠? 네, 애터미는 QR코드로 찍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명함이 없어질 겁니다. 모두 다 QR코드 안에 명함이 들어갈 겁니다. QR코드의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그거 하나만 모든 창으로 날려보내면 그것을 확대해서 보는 순간 내가 태어나서 나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와서 지금 60살이 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QR코드 안에.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QR코드 먼저 배우시고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 배우시고요. 이제 그 개인 홈페이지는 애터미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다 판다. 내 쇼핑몰의 이름은 다 판다. 다른 도메인이 사가기 전에 내가 얼른 잡으셔야 돼요. 다 판다라는 가게 이름을. 사고 팔고 좋아. 근데 나는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나는 좀 어떻게 좀 세련되게 하고 싶어.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내 가게 이름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뒤에 애터미 쇼핑몰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자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준비가 아닌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SNS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복제할 파트너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나는 사업자라면 스폰서의 그림을 봐주세요. 스폰서의 그림을 어떻게 보냐고요? 스폰서님께서 지금의 직급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또 유지하시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드리면 좋을지. 우리 스폰서님께서 본부장님이시래 가지고요.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요. 아니요. 이제 시작해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판매사만 유지해 준다면, 저 밑에서 판매사 유지해 준다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는 팀장이 될 거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는 국장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 박영은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을 유지하시게 되고 또 총장을 가시게 되겠죠. 이런 작은 마음들이 거쳐서 이 똑같은 모양이 복제가 된다면 나중에 내가 팀장 가고 국장 갈 때 내 파트너가 아니요.
내 스폰서가 내 파트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스폰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눈치 빠른 네 스폰서로부터. 그래서 똑같이 나의 파트너가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제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눈치 있는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스폰서한테, 밑으로는 파트너한테 인정받는 나의 준비. 오늘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시작서부터 리더분들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요즘 줌 미팅, 줌 특강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를 들여다보시면 강의가 없어서 못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엄청난 많은 강의의 홍수 속에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신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는요,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난 9년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했을까요? 저는요, 회원가입했을 때 저의 스폰서로부터 한 줄만 해. 한 줄은 내가 맡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 이게 아닌가 봐. 진도가 안 나가네. 그래서 또 2줄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2줄을 또 열심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고민한 게 한 줄을 깊게 파줘. 뎁스를 깊게 내려가면 누구도 포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파트너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장을 가는데 30명의 판매사가 나왔는데도 국장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1열로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1열로만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또 요즘 또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제를 제대로 안 시킨 게 있구나. 나를 중심으로 좌우의 1번 파트너의 좌우를 보살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복제하게 만들어야지 그 밑을 나를 대신할 사람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불안하더라고요. 내 바로 밑에 1번, 그 밑에 1-1 거기까지의 좌우를 봐야지 내가 안정되는구나. 깊이로만 내려가면 30명, 40명의 판매사를 갖고도 국장이 안 되더라. 전부 다 1열로만 돼서 팀장이 안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스스로 공부하고 온라인 시대에 한번 집에서 이 사업의 깊이를 한번 따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정리로요. 나부터 정리하자. 나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나를 돌아보자.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왜 없을까? 내가 말을 못한다면 왜 말을 못할까? 내가 자신감이 없다면 왜이지? 스폰서가 날면 파트너는 뛰고, 스폰서가 뛰면 파트너는 걷고, 스폰서가 걸으면 파트너는 기는 게 이 사업이다. 내가 지금 집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다면, 내가 책 한 권을 안 읽고 있다면 파트너는 지금 아마 누워 자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틀 전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김은선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은 할 얘기 다 합니다. 죄송해요. 예, 정확하게 9시가 되었는데요. 정말 총장님들, 단장님들, 임페리얼님들 많은 경험담들, 과거에 고생했던 얘기들로 성공담들 많이 저희들한테 들려주고 계셔요.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셨죠? 근데 답답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너네들은 성공했다고. 이제는 다른 시대가 왔다니까? 그때랑 다르다고. 지금부터 하나씩 한 단계를 밟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봐요. 우리 제 의견에 예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부족한 강의지만 나름대로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저도 또 제 라인한테 어떻게 할까 또 제 스폰서한테 눈치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우리 이다운 본부장님 총장을 못 가셔가지고요. 제가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내년 초에 제 목표가 제 스폰서님 총장 보내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스폰서님 무엇을 보내드릴까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폰서님의 사업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약속 지키기. 한번 외친 거는 반드시 해내기. 우리는 리더를 뭘로 판단하냐면 해내는가 못 해내는가 중간에 포기하는가로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일을 같이 해낼 수 있겠구나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달 어마무시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프로모션이 왜 진행되는지 아시죠? 이때까지 오프라인으로 했던 세미나 비용들을 다 모아놓으셨다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주셨습니다. 이번에 판매사 도전과 팀장 유지 도전으로 바다를 가실 분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몇만 명이 50만 원씩만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요? 네, 우리 애터미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복제가 되어서 파트너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마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못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